자, 12강 문제 해설할게요. 1번 그래프는 석탄과 철광석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수출 비중을 물어봤네요. 가끔 생산량하고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출하고 생산은 분명히 다른 거죠. 자, 이제 개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석탄 생산량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소비량도 1등인데 문제는 워낙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석탄을 수입하죠. 어쨌든 이 나라는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네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석탄과 철광석을 많이 수출하니까 뭐 세계에서 주요 국가니까 문제에서 물어봤겠죠. 이것만 보고도 이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건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살펴볼게요. 자, 석탄의 수출 비중을 봤더니 인도네시아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실 이건 같다고 봐도 좋을 정도죠. 이 나라는 오세아니아다. 오세아니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다.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 다음에 철광석은 석탄하고 비교해서 더 비중이 높죠. 독보적인 1등 역시 오스트레일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이다. 자, 선진국이다는 맞는 설명이죠. 하지만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있죠. 그다음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밀, 소고기, 그 다음에 양모에 있어서도 수출이 세계적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자, 이건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료가 굉장히 풍부해서 원료를 수출하는 나라죠. 그리고 가공무역은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대신 뭐 인적 자원이나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무역 산업 구조를 가공무역이라고 그러죠. 얘는 설명이 완전히 잘못됐네요. 그 다음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 자, 도시 이름만 보더라도 인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넓은 영토와 뭐 이건 맞는 설명인데 풍부한 노동력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서 면적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 비해서 70배 이상 넓지만 인구는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원료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제조업 발달은 미약하다 그랬었죠. 자, 정답은 2번.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국가를 지도에 A, E에서 고른 것은? 자, 읽고서 특징만 잡으면 되겠네요. 자, A, B, C, D, E 모든 나라에 대한 특징을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특징을 보고서 한 국가만, 해당하는 국가만 콕 찍어내면 돼요. 자, 전체 노동력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자, 종사하는 비중이라 그랬는데 1차 산업이 가장 높다. 자, 이건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생산액이 아니라. 자,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1차가 아니라 3차 산업이 가장 높다. 자, 이건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 설명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저개발 국가들이 대체로 이래요. 아프리카에 있거나 뭐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 그다음 주요 공업으로는 식품 가공업, 면 방직. 자, 이 나라의 특징이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목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옷감 짜는 거 있잖아요. 면 반직 공업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 공업 등이 있다. 옷감 짜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과거에는 중국에서도 섬유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었으나, 자, 섬유 산업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중국보다도 조금 더 가난한 나라예요.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정말 중요한 특징은 뒷부분에 나오네요. 최근 정보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자, 아웃소싱은 외부에 있는 기업한테 맡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더 인건비가 싸거나 아니면 더 값싸게 할 수 있는 기업에 그걸 대신 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아웃소싱, 외부 업체에 맡긴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급 노동력을 배출하는 교육 체계와 인구가 워낙 많고요. 그 다음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문화가 있다. 여기 영어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첨단 산업, 면방직, 영어.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A, 인도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3번 문제. 그래프는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도 생산량이 아니라 수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자, AC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 하나임.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이긴 한데 제조업 발달이 거의 없는,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요. 그런 나라고요. 그다음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고 일본은 선진국을 대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자, A, B, C 나라에서 먼저 A가 수출액이 독보적으로 많네요. 그것만 보고도 A가 일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기계류, 자동차 수출 비중이 꽤 높죠. 여러분 참고로 자동차는 정말 온갖 산업이 발달해야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하면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국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우리나라는 잘 안 나오니까, 하여튼 자동차 하면 일본, 독일 정도를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총 수출액은 비슷하니까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석탄이 있는데 석탄은 B하고 C하고 둘 다 있네요. 그런데 B에는 없고 C에만 있는 철광석, 석탄 철광석을 많이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B는 인도네시아가 될 거고요. 여기 팜유 나오네요. 팜유. 기름 야자를 이용해서 짠 기름, 팜유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 B가 인도네시아네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철광석은 포인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순상지, 안정 육계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석탄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지역이고요. 고기 조산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자, 1번 A는 B보다 플레인테이션이 발달하였다. 자, 플레인테이션이 가장 발달해 있는 국가는 B, 인도네시아니까요. 여기는 설명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A, 일본이 C,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주로 소비재가 아니라 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거죠. 원료나 또는 석탄과 같은 에너지 자원. 자, 그 다음에 B, 인도네시아는 C, 오스트레일리아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많다. 설명이 잘못됐죠. 자, 1인당이란 말이 붙으면 그냥 그 국가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총 규모가 아니라 1인당 얼마만큼 생산액이 많느냐. 그래서 선진국이 대체로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C, 오스트레일리아는 A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 설명이 잘못됐죠. A, 일본은 옛날보다는 많이 비중이 줄긴 했지만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예요. 지금도 여전히 체크 좀 해두시고요. A는 일본, B는 인도네시아, C는 오스트레일리아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자, 얘는 단순한 자료 분석 문제예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읽으면 곧바로 옳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볼까요? 자, 주요 수출 상대국을 봤더니 중국이 독보적인 1등. 중국은 이제 미국에 이어서 독보적인, 미국보다 못하지만 3위인 일본보다 총 경제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독보적인 2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G2를 말할 때 그룹 2죠.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를 꼽으라면 중국과 미국을 꼽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과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한다. 그에 비해서 영국, 독일, 유럽 국가하고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역량이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태평양 완전히 반대쪽에 있으니까 교역량이 얼마 안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일본하고도 교류가 많고요. 우리나라하고도 교류가 꽤 많죠. 자, 우리나라 제철소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걸 수입해요. 그 다음에 주요 수입 상대국을 봤더니 비슷하죠. 중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독일하고 미국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중국하고 비교하면 그 비율이 얼마 안 되죠. 자,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입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은 흑자입니다. 자, 우리가 흑자는 이익을 본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걸 흑자라고 불러요. 자, 이 흑자하고 반대말은 적자.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하고 봤더니 수출하는 이 막대의 굵기가, 자, 여기 단위는 똑같죠? 수입의 막대 그 굵기보다, 화살표의 굵기보다 더 굵으니까 흑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유럽과의 무역 규모가 몬순 아시아와의 무역 규모보다 당연히 작고요. 유럽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시간대가 빠른 국가와의 무역액이 미국과의 무역액보다 많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시간대는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경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어디까지 시간이 빨라지느냐면 날짜 변경선, 날변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날짜 변경선은 대체로 서경 180도, 동경 180도랑 일치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죠. 동경 135도고 동경 180도가 서경 180도가 대략 어디쯤에 있냐면요,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지는데 어디까지 빨라지냐면 여기 뉴질랜드까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 말하고 있는 건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뉴질랜드하고 무역을 할 때 어디가 더 무역액이 더 많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보다시피 뉴질랜드하고 미국을 비교했더니 미국의 무역액이 더 많으니까 정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1번. 자, 다음은 두 국가의 주요 수출 제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비교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가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중 하나임. 자, 가를 봤더니 뭐 통신기기, 컴퓨터, 가구, 뭐 유모차, 섬유, 의류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철광석, 석탄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가는 중국이 되겠네요. 자, 그에 비해서 나는 철광석, 석탄이 1등, 2등이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될 거고요. 자, 중국과 비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국토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아요. 물론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넓지만 중국은 그것보다도 더 넓죠. 그 다음에 총 인구는 당연히 중국이 세계 1등이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훨씬 적고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한 2,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보다 더 높다. 자, 우리가 개발주상국과 선진국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에요.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고, 물론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뭐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아직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제조업 중심이어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아직 선진국은 아니에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뭐 외운다기보다는 1인당 GDP가 더 높을수록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또는 선진국일수록 더 높다.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보다 더 높으니까, 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고 나면 정답이 나오죠. 먼저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지점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C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다음 자료에 밑줄 친 가가 체결될 경우 나타날 현상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얘는 그냥 기역부터 리을까지 읽고 그냥 금방금방 판단하면 되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자, 앞에 개념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얘는 경제 협력체 가운데 하나인데 포인트는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 국가가 주축인데 여기에 몇 나라가 더 추가된 거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경제협력체인데 통합 정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FTA 정도다. 자, 여기서도 나오네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자, FTA는 통합 정도가 굉장히 낮아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무역을 할 때 관세만 이렇게 서로 없애기로 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경제 협력체를 그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끼리만.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답을 찾아보면은요. 국가 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것이다.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관세를 매기는 정도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이동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간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관세가 줄어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끼리 무역을 할 때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물건값을 더 싸게 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같은 값으로 팔면 당연히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 디귿, 현재의 유럽연합과 경제통합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현재의 유럽연합은 거의 완전 통합이고요. 자유무역보다 훨씬 단계가 높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같이 있고. 네. 그 다음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가입한 회원국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자, 얘는 옳은 설명인데 이걸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기역과 디귿이 너무 오답이니까 니은, 리을이 상대적으로 정답이겠구나 라고 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7번, 다음 자료는 지리 낱말 맞출기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을 볼게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1989년까지 국가 명칭이 버마였으며, 자, 1989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지도에서 이 나라를 가리키면서 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여쭤보면 아마 버마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사실 업데이트가 잘 안 되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관련이 없지 않은 한. 자, 아무튼 옛날에는 버마였으나 지금은 이름이 바뀐 세 글자로 바뀐 나라가 미얀마예요. 미얀마. 자,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로,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다. 수도는 캔버라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 수도를 시드니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죠. 자, 그래서 니은은 나라 이름이 너무 기네요. 그냥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의 수도다. 자, 인도의 수도인데, 자, 인도의 수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사실 디귿을 알고 있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요구하진 않죠. 그래서 디귿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답은 뉴델리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이 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마오 땡족이잖아요. 마오리족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이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족을 제시한 것뿐이지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내용 설명 보고 적어 놓으면 그만이고요. 그냥 적기 귀찮으면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딱 하나만.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은 에버리진이죠. 에버리지니. 얘는 이름 직접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스리랑카의 다수민족은 신할리즈족이고요. 얘네들은 불교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타밀족이라고 하는 힌두교를 믿고 있는 민족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신할리즈족, 그 다음에 타밀족, 스리랑카. 앞에 내용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 반군 구성 민족. 당연히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민족 이름은 모로족이래요. 모로족.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주로 중국의 네이멍구 자치구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자, 네이멍구 자치구역은 중국에 있는 주요 4대 자치구역 중에 하나고요. 그냥 우리의 한글로 그냥 바꾸면 내몽골이에요. 내몽골.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민족은 몽골족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다음 자료의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가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단 언어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를 국교로 명시하면서도 일단 이슬람교가 제일 많겠네요. 여기 옆에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 그런데 불교도 2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교도 10% 가까이 되고, 심지어 여기 힌두교도 6.3%니까
20명 중에 1명이 넘죠. 그래서 한 반 교실에 뭐 30명이 있으면 거기에 1명 또는 2명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 거니까 비율이 사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다양하다는 것은 여기는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왕래가 많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A, B, C, D, E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쵸? 정답은 여기 D, 말레이시아가 되겠죠. 말레이시아. 자, 말레이시아는 대륙과 해양의 중간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중간쯤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국과 인도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참고로 중국과 인도 문명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워낙 높고 험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거의 교류가 없고요. 이렇게 왕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라고 외우면 안 되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꽤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교 국가라고 하는 뭐 인도네시아나 또는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 비해서 국가 내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의 수 비중이 훨씬 적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아무튼 불교, 크리스트교, 힌두교도 믿고 있다. 말레이시아. 좋은 문제네요. 넘어갈게요. 자, A는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B는 타이, C는 베트남, 그 다음에 D가 말레이시아, E가 필리핀이죠.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도는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자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D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석유, 석탄, 주석, 철광석 중 하나임. 자, 앞에 개념 설명에서 자세히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같은 지도니까 앞에 거 보고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빠르게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 것부터. 자,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석탄과 철광석이 유명한데 동쪽 지역은 고기 조사인데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 다음에 서부 지역 또는 서북부 지역은 안정 육괴, 그래서 철광석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 표시 B죠, B. 자, 동남아시아 지역에 화살표가 대부분 몰려 있죠. 물론 화살표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화살표랜다. 삼각형이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만 주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하 자원은 주석이 돼요. 주석.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는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의 북서부 지역, 신장 외유열 자치구 지역, 독립운동이 있는 곳이죠. 자, 여기에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건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답을 찾아볼게요. 자, A는 주로 통조림 용기 표면에 도금용으로 사용된다. 자, 얘는 B, 주석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B는 제철 공업의 주 원료로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린다. 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건 B가 아니라 C, 철광석이에요. 그 다음 C는 석유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석 연료다. 자, 얘는 D,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D의 소비량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보다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해요. 그 다음에 A와 D는 에너지 자원, B와 C는 금속 광물 자원이다. 맞는 설명이죠. A는 석유, D는 석탄, 에너지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주석, C는 철광석이니까 금속 광물 자원. 맞는 설명.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를 지도에 A, C에서 고르는 것은 A는 인도, B는 중국, C는 오스트레일리아. 자,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여러 가지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 총생산의 규모를 한번 볼게요. 가가 나다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걸 보고서 가는 비중국이구나 알 수 있죠. 자, 물론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에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죠. 그 다음 나하고 다는 국내 총생산액은 뭐 2배쯤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거 보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요. 자, 물론 세계지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이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을 종종 제시하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인도는 포함이 돼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가 매우 적다 보니까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는 당연히 못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아가 인도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인도의 또 다른 특징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 1차, 2차, 3차 산업의 그런 비율이 전형적인 그냥 선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가하고 나를 먼저 구분한 다음에 남아있는 게 오스트레일리아다. 그렇게 찾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B, A, C. 자, 3번 문제.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여기도 뭐 어려운 내용 없어서 그냥 읽고 그냥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1960년에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 유럽, 미국 등과의 무역이 주를 이루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 대표적으로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는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과 무역이 많았다. 하지만 50여 년간 이들 국가의 무역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그에 비해서 몬순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이에 2016년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으로 수출액보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 몬순 아시아로의 수출액이 많아졌다. 뭐 쉬운 내용이죠. 자, 몬순 아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몬순 아시아로 농축산물보다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제조업이 되게 미약하다 그랬었죠.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몬순 아시아는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죠. 몬순 아시아와 산업 구조의 보완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몬순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광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병정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5번. 자, 4번.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역시 읽고 답을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적인 부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자원의 저비용 채굴과 수출에 기반을 두었다. 여기서 뭐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용어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자원을 채굴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걸 구를 파고 들어가서 채굴을 하죠. 그쵸?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나라들은 그냥 그런 지층이나 아니면 자원이 있는 어떤 그 층이 지표면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을 이렇게 긁듯이 자원을 채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채굴 방식을 노천 채굴이라고 불러요. 노천 채굴. 자, 우리가 노천이란 말은 이슬이 내리는 하늘이 뻥 뚫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를 파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맨 땅에서 지표면 근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걸 노천 채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원을 채굴하면 생산비가 채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자, 수출 기반의 농목업은 오랜 기간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의 핵심 기반이었다. 농목업. 자, 주로 밀. 자, 세계 3대 식량 작물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직 밀만 많이 생산하고 밀만 많이 수출하죠. 그 다음에 고기는 소고기, 그 다음에 양털 등을 수출한다.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광업 부분도 1970년 이래 급성장하여 세계 제1의 어떤 자원의 수출국이 되었다. 그런데 두 자원이래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풍부하게 생산되는 두 자원,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는 두 자원은 철광석과 석탄이 되겠네요. 자, 석유와 천연가스는 X. 그 다음 한편 몬순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교역에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원이 풍부해서 자원을 수출하고요.
몬순 아시아에 있는 제조업 국가들은 자원을 수입한 다음에 그걸 가공해가지고 다시 수출하고 가공 무역을 많이 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한중일 철강산업의 원료는 원료니까 철광석이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수입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우리가 석탄은 원료가 아니라 에너지잖아, 에너지. 어쨌든 그래도 얘는 옳은 설명. 그 다음 리을. 또한 매년 약 5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고 있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내 산업 구조에서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생산력 비중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뭐 당연한 말이죠.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이잖아요. 3차 산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자, 지도의 가다 지역에 발생한 분쟁의 특징을 그림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이 부분이에요. 국경 부분이죠. 자, 이 지역의 이름은 카슈미르 지역이고요. 파키스탄은 힌두교란다.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고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이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중국의 내부 지역이죠. 몇 년 전에 수능에서 나 지역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가 아니고 카슈미르 지역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세계 지도가 좀 이렇게 넓은 지역을 표시하다 보면 가하고 나하고 사실 이웃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국경선을 기준으로 중국 국경선이죠. 중국 국경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쪽은 티베트죠. 티베트. 자, 그래서 여기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곳이에요. 중국은 그걸 탄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필리핀이죠. 필리핀의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인데 여기는 이슬람교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사이의 갈등이 있고요. 이슬람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는 지역이죠. 뭐 워낙 중요한 지역들이라서 앞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분쟁 요인이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에 해당하는 건 가하고 그 다음에 다가 해당하겠네요. 카슈미르 지역과 민다나오 섬. 그 다음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분쟁입니까? 여기는 카슈미르 지역이니까 가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 사이의 갈등은 다 민다나오 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슬람교와 관련이 없는 티베트 지역이고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입니까? 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는 A, 나는 C, 다는 B. A, C, B가 정답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의 가나 국가를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의 국장에는 일단 힌두교 나오네요. 그렇다고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인 가는 힌두교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는 인도 문화의 영향을 나타내는 한 예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인도라 그런다면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인도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가 내에 일부 지역에서 또는 일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대요. 이 국가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자, 개념 설명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올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발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섬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되게 유명한 휴양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리 섬에서는 주로 힌두교를 믿어요. 인도네시아 전체는 이슬람교지만, 아무튼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전부 다 이슬람교만 믿는 건 아니다. 자, 아무튼 가 국가는 인도네시아. 일단 B가 되겠네요. B. 자, 그 다음에 나의 국장에서는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엿볼 수 있다. 자, 이것만 보고도 이제 알 수 있죠. 여기는 뉴질랜드죠. 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탄압받고 뭐 죽고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 것과 달리 뉴질랜드는 굉장히 드물게 이제 백인과 원주민들이 현재에는 되게 조화롭게 살고 있죠.
그 대표적인 그 한 예가 공용어가 영어와 그 마오리어 두 개가 공용어잖아요. 자, 여기 나오네요. 영어와 함께 원주민의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채택하였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국가는 뉴질랜드. 자, 그리고 뉴질랜드는 D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보면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뭐 개념 설명 보고 뭐 문제 봐서 알겠지만 이건 뭐 자료 분석도 별로 없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고 내가 뭐 공부를 안 했다 그럼 틀리는 거고 되게 쉬운 부분이죠. 자, 아무튼 12강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13강에서 다시 찾아올게요.